식당 불친절에 이어 숙박업소 비위생, 잔반 재사용까지 각종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전남 여수시가 관내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벌이며 이미지 회복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6자 TF 구성을 지시하며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됐던 광주 군공항 이전이 지자체마다 가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광주 주요 상권의 공실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몰리던 첨단 일지구도 손님이 줄어들고 구도심인 금남로 인근은 절반 가까이 비어 있습니다. 전남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가 반복되면서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와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식당 불친절에 이어 숙박업소 비위생, 잔반 재사용까지 각종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전남 여수시가 관내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무관용을 원칙으로 적발업소에 대해선 즉각적인 행정처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지 관심입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좌수영 음식문화거리의 한 음식점. 보건소 직원들이 주방 점검에 나섭니다. 반찬통이죠? 네네. 반찬통 항상 주변에 묻지 않게 깔끔하게. 반찬통에 이어 냉장고, 가스레인지, 후드까지 꼼꼼히 살핍니다. 업주를 상대로 잔반 폐기 등 위생 관련 준수 사항을 안내하고 친절한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한 서약서에 서명도 받습니다. 한 달 새 잇따라 불거진 각종 논란 때문입니다. 음식을 주문한 지 20분도 안 돼 홀로 온 손님에게 면박을 주는가 하면 한 숙박업소는 투숙객에게 수건 대신 걸레를 제공해 전국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이를 계기로 음식점과 숙박업주 200여 명이 자정 결의대회까지 열었지만 불과 하루 만에 유명 장어식당에서 잔반 재사용 사실이 적발돼 비난을 받았습니다. 많이 성장을 했는데 저희가 조금 거기에 자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관광 뉴스를 만들도록 저희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이에 여수시는 지난 11일부터 지역에 있는 모든 음식점 5천여 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무관용을 원칙으로 적발 시에는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내리고 앞으로는 음식점을 4등급으로 나눠 집중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이 터져서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한번 여수 오시면 후회 안 하시고 맛있는 음식 드시고 케이블카도 타시고 유람선도 타시고 그렇게 이제 오셔갖고 여행하시면. 이딴 논란으로 대표 관광도시라는 타이틀마저 무색해진 여수시. 보여주기식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닌 전화위복이라는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음식점 불친절과 숙박업주 위생 문제 등에 대해 전라남도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청 브리핑실에서 최근 도내 일부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음식점 불친절 논란과 잔반 재사용, 숙박업소의 위생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위생과 친절, 합리적 가격이 기본이 되는 관광 서비스 대전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올가을 전남에서는 국제 수목 비엔날레를 시작으로 미식산업 박람회와 LPGA 골프대회, 국제 농업 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6자 TF 구성을 지시하며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됐던 광주 군공항 이전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가지고 있는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건데 여기에 정치적 셈법까지 더해질 수 있어 미묘한 기류마저 흐르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등 6자가 참여하는 TF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지역 내 이견으로 꽉 막혀있던 군공항 이전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커졌습니다. 대통령실에서 TF팀을 만들고 최대한 빨리 속도 있게 실제 조사도 좀 하고 이 주민들도 좀 참여시키든지 외부 전문가도 좀 하고 해가지고 TF팀을 만들도록 하시고요. 하지만 TF 구성 지시 이후 50일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첫 실무회의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4일과 7일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은 3자 간의 부단체장 사전 협의를 가졌지만 서로 간의 입장차만 확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자가 참여하는 첫 실무회의는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해 이대로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6자는 다 모여본 적은 없어요. 아직 쟁점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은 6자 TF가 이제 열리겠죠. 하는 말이나 9월 초쯤 기대하고 그렇게 해도 기대해도 될 것 같은데요. 군공항 이전 반대를 강하게 주장해오던 서삼석 의원이 민주당 호남발전 특위위원장으로 임명된 것도 변수입니다. 특위위원장이 된 이후 공식석상에서 기존에 강경했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호남발전 특위가 공항 이전 반대에 무게추를 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광주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6개 부처로 인한 TF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TF 활동 추이를 보고 저희 특위에서 언급을 해도 늦지는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이 더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해묵은 광주 전남의 지역 갈등 해법 찾기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동자 사상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안전관리 책임자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현장 소장 A씨 등 안전관리 책임자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노동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지켰는지, 사전에 사고 방지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오후 3시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배관 해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15m 아래로 추락하면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 전반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LG화학이 나주공장 생산을 축소합니다. 화학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나주공장에서 연간 2만 톤 규모의 아크릴레이트 라텍스 생산 라인을 폐쇄하고 충남 대산공장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LG화학은 알코올과 아크릴산 등 5개 생산 라인을 운영해 왔는데 지난해 알코올 생산을 중단하는 등 생산 라인을 점차 축소해 왔습니다. 완도 보길도 139.5mm를 최고로 광주 전남에 오늘 하루 동안 4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20에서 80mm, 전남 해안 일부 지역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6도 분포로 오늘보다 3도가량 오르겠고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3도로 오늘보다 6에서 7도가량 올라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의 경우 0.5에서 1.5m, 남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경영 악화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주요 상권마다 공실률이 치솟고 있는데요. 젊은이들이 몰려 시리단길로 불리는 첨단 일지구도 10%를 넘었고 구도심인 금남로 인근은 절반 가까이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리단길로 불리며 최근 광주에서 떠오르는 상권으로 꼽히던 첨단 일지구. 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에도 새 임차인을 찾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면 영업 중인 곳보다 문 닫은 곳이 더 많을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좀 버스킹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사람들 낮에도 돌아다니면서 예쁜 카페도 찾아다니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하시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대부분 여기 근처 직장인들 뿐이라 가지고. 광주를 대표하는 상권 중 하나인 전남대 인근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전체가 비어있는 건물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공실률은 첨단 일지구 10%, 전남대 37%가 넘었고 충장로와 금남로 사무공간은 절반 가까이가 비었습니다. 들어올 때는 한 8,500 줬는데 그 당시에 바닥권이 한 20평 되는데 장사 보기 좋아서 근데 지금 매매한데 그 앞에도 뭐 옛날에 1억씩 들어온데도 뭐 1,500, 1,000만 원 해도 안 나가니까. 정부가 최근 민생회복 쿠폰을 지급하는 등 소비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에 광주 폐업자 수는 지난해 2만 6천 명을 넘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도심과 신도심을 막론하고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경기에 상인들의 그늘은 짙어가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극한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광주 북구 관내경찰서에서 놀이판을 벌인 광주경찰청 간부가 대기 발령됐습니다. 경찰청은 수해 복구가 한창인 상황에 간담회 명목의 놀이판을 벌인 광주경찰청 A총경을 대기 발령하고 직원들에게 개임 준비를 강요한 B경정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A총경은 업무 시간 중에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제비뽑기 장난감 게임에서 이긴 직원에게 복권을 나눠주거나 조기 퇴근을 구실로 가위바위보 게임을 열었습니다. 또 원통 공뽑기 게임을 하면서 취미와 여행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이야기만 늘어놓는 간담회를 진행해 비판받았습니다.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해 인사 전반에 부당 개입한 시교육청 사무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감사관 선발 면접평가 점수 수정을 요구하거나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시교육청 전직 인사팀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이 교육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데 개입해 공정성을 해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사무관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정선 교육감이 사과했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은 오늘 사과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일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조는 이 교육감이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진실한 해명과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전남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나주에서 벌어진 지게차 결박 사건 이후 관심이 커진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양유창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 노동자 A씨가 지게차에 매달린 채 끌려다니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줬습니다. 웃었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A씨의 증언이 나오자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나서 인권유린이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전남도 의회에서는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실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주에게 종속하게 만드는 외국인 고용법과 출입국 관리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고용화 과제는 폐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고용화 과제는 흔히 말하면 이주 노동자들이 너무나 각각 을의 종속 관계가 지속되어 가기 때문에 고용화 과제는 폐지되고 새로운 계절 노동자 인신매매 피해를 폭로한 시민단체는 브로커들이 여권 압류와 과도한 보증금을 요구한다며 조직적으로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코리안 드림을 안고 온 한국에서 노동자가 아니라 투사가 된 현실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그 브로커 통해서 왔는데 그 브로커들이 그 회사에 알선만 시켜주는 거 아니라 그 회사에 와서 우리를 이제 괴롭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이런 부당해고까지 당했습니다. 이제 한국에 누구랑 싸우러 오는 거 아니고 그냥 일만 해서 돈만 벌고 싶었습니다. 이주 노동자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하려면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이 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KBC 양유창입니다. 술자리에서 몸싸움을 벌인 전남 여수시 의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강재현, 박영평 의원에 대해 각각 출석 정지 30일과 20일의 징계 의견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특별위는 오는 20일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두 의원은 지난달 23일 여수시 간부급 공무원들과 가진 저녁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주먹 다짐을 벌였고 민주당은 두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사면 대상에 포함된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우량 전 군수는 KBC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자신이 펼쳐온 군정을 계속 수행하며 신안군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군수는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